기생충이 가장 많은 10가지 흔한 식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절대 손도 대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1위 식품을 즐겨 먹습니다. 60세가 넘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뼈가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이라며 칼슘제만 권하지만 실제 원인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해지려고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드시지요. 하지만 그 정성 어린 노력이 오히려 뼈를 삭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흔한 음식 속에 숨어 있는 기생충 때문입니다. 이놈들은 냉동실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독한 소주에 담가도 비웃으며 여러분의 몸속으로 파고듭니다. 그리고 뼈를 튼튼하게 해야 할 칼슘과 단백질을 몽땅 가로채며 뼈를 안에서부터 텅 비게 만듭니다. 사실상 뼈를 깎아먹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지난주 제 진료실에 오신 72살 김할머니를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유기농 채소만 드시며 건강을 관리하셨지만 검사 결과 뼈는 이미 형체도 없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서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저 역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극을 결코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두 다리로 100세까지 걷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꼭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네, 그 약속이 당신의 뼈를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은 절대 손도 대지 않지만 여러분은 보약인 줄 알고 즐겨 먹는 뼈를 녹이는 식품 10가지를 순위별로 하나씩 공개합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여러분이 장을 보러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활기차지만 동시에 가장 유혹이 많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뼈를 녹이는 식품구이는 많은 어르신이 눈 건강과 빈혈에 최고라고 믿고 드시는 소의 생간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신선한 생간을 보약이라며 권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자주 들으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약해진 기력과 침침해진 눈을 밝히기 위해 그 붉은 생간을 한 점씩 드셨던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한 점의 생간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개회충이라는 무시무시한 기생충입니다. 이놈은 사람 몸에 들어오는 순간 갈 곳을 잃고 온몸을 헤집고 다닙니다. 가장 흔한 사례가 눈을 뚫고 들어가 실명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기생충이 혈관을 타고 다니며 척추 주변에 끔찍한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 세박 어르신은 보양식이라 믿고 생간을 꾸준히 드셨는데 결국 한쪽 눈 시력을 잃으셨을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으로 인해 뼈가 스펀지처럼 약해져 가벼운 이거만 낙상해도 고관절이 바스러지는 비극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가 들어 골다공증이 심해졌다고만 말할 뿐 그 근본 원인이 여러분이 즐겨 드신 생간 속 기생충 때문이라는 사실은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유혹이 도사리는 오후 시간, 즉 점심 식탁 위에 또 다른 암살자를 확인하러 가야 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사이 우리는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많은 분이 건강을 위해 친구분들과 산행을 다녀오신 후 산미 식당에서 신선한 채소 비빔밥을 드시거나 직접 캔나물을 자랑스럽게 식탁에 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꼽은 뼈를 녹이는 식품 8위는 바로 등산길에 마주치는 야생 버섯과 산나물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공기 좋은 산에서 자랐으니 그야말로 자연이 준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함부로 채취해서 드시거나 식당에서 생으로 무쳐낸 나물을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산은 멧돼지와 고라니, 그리고 너구리 같은 야생 동물들의 거대한 화장실과도 같습니다. 이 짐승들의 배설물 속에는 우리 몸에 치명적인 만주 기생충과 각종 기생충 알들이 득실거립니다. 비가 오면 이 오염된 배설물이 빗물에 튀어 나물과 버섯잎의 뒷면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 알들은 끈적한 점액질로 덮여 있어 계곡물로 대충 씻거나 식당 주방에서 물로 헹군다고 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선하다고 믿고 씹어 드신 그 향긋한 산나물이 사실은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기생충 알덩어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속으로 들어온 이 기생충들은 장벽을 뚫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척추나 관절 틈새에 자리를 잡고 뼈를 갉아먹으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등산을 즐기시던 한 60대 환자분은 원인 모를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척추신경 쪽에 기생충 낭종이 발견되어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자연산이 무조건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척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점심 외식 때는 반드시 겉절이나 생채보다는 푹 삶아서 익힌 나물 반찬을 선택하셔야 안전합니다. 즐거운 등산 후에 드신 꿀맛 같은 점심 한 끼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휠체어에 의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로 넘어가 뼈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간식 속에 숨은 더 충격적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후에 나른함이 찾아오는 오후 2시부터 저녁 식사 준비를 서두르는 6시 사이, 여러분은 또다시 치명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등산이나 나들이를 다녀오시면서 계곡물이 맑다고 그곳에 사는 생물들도 깨끗할 것이라 믿고 민물가재나 민물새우를 잡아오시거나 시장에서 자연산이라며 파는 것을 덜컥 사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시간대에 여러분의 뼈를 노리는 7번째 암살자가 등장합니다. 제가 꼽은 뼈를 녹이는 식품 7위는 바로 1급수 맑은 물에 산다는 민물가재와 민물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이 녀석들을 잡아 튀겨 드시거나 생으로 간장에 담가 드시는 것을 별미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뼈를 녹이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민물 갑각류 속에는 폐흡충이라는 끔찍한 기생충이 득실거립니다. 이름만 들으면 폐에만 기생할 것 같지만 이 교활한 놈들은 우리 몸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소기생이라고 부르는데 폐로 가지 못한 기생충들이 척추나 갈비뼈 근처로 이동하여 자리를 잡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뼈 근처에 자리를 잡은 이 기생충들은 자신의 생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산성효소를 분비하여 여러분의 단단한 뼈 조직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여러분의 척추와 갈비뼈가 이 기생충이 내뿜는 독소 때문에 흐물흐물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단순한 관절염이나 노화로 인한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하고 진통제만 처방해주지만 사실 그 원인은 여러분이 별미로 드신 민물가재 속에 있던 기생충이 뼈를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 세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산행을 즐기시며 계곡에서 잡은 가재로 간장, 게장을 담가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뼈 건강에 좋다며 칼슘의 보고라고 믿고 드셨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등과 가슴 쪽에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찾으셨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갈비뼈 곳곳이 마치 좀이 쓴 옷처럼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뼈암인 줄 알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지만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 하시던 중 기생충 검사에서 폐흡충 양성 반응이 나왔고 그제야 뼈를 녹인 범인이 민물가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토록 아끼던 뼈 건강을 위해 드신 음식이 오히려 자신의 뼈를 녹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땅을 치며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장에 담그거나 소주에 재운다고 해서 이 질긴 생명력을 가진 기생충들이 죽을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염분이나 알코올은 기생충의 껍질을 뚫지 못하며 오히려 기생충을 자극하여 더 깊숙한 조직으로 파고들게 만듭니다. 결국 여러분이 맛있다고 느끼며 쪽쪽 빨아먹던 그 민물가재와 새우의 살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척추를 무너뜨리고 노후의 삶을 침대 위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 뼈 건강을 지키고 싶다면 민물에서 나는 생물은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무조건 100도 이상의 펄펄 끓는 물에 푹 삶아서 드셔야만 이 끔찍한 암살자로부터 여러분의 뼈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저는 생간이나 육회를 먹을 때 독한 소주를 같이 마시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뱃속에 들어가면 기생충도 취해서 죽거나 녹아버리지 않겠습니까? 혹은 식초나 레몬즙을 듬뿍 뿌려 먹으면 살균이 되니 안전하지 않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자 위험천만한 미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잘못된 상식을 완전히 뿌리 뽑아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고 진화된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기생충의 유충들은
피낭유충이라는 특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의 탱크처럼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단백질 보호막으로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보호막은 여러분의 위장에서 나오는 강력한 위산조차도 견뎌냅니다. 위산은 쇠못도 녹일 만큼 강한 산성이지만 기생충은 그 속에서도 살아남아 소장까지 무사히 내려가서 부화합니다. 위산보다 훨씬 약한 20도 정도의 소주나 식초 따위로는 이 보호막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마신 술은 기생충에게 따뜻한 목욕물이 되어줄 뿐이며 알코올로 인해 여러분의 장 점막이 약해지면 기생충이 장벽을 뚫고 혈관으로 침투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소주가 기생충을 죽인다는 말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달콤한 핑계일 뿐 의학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입니다. 식초나 소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 결과 고농도의 식초에 기생충을 담가두어도 죽기까지는 수십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자리에서 잠깐 식초에 찍어 먹거나 레몬을 뿌려 먹는 정도로는 살균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끓는 물에 살짝 담갔다 빼는 샤브샤브 방식으로 드시면 안전하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생충이 죽지 않습니다. 겉만 살짝 익고 속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로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상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이 병을 키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주와 함께 먹으면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덜 익은 고기나 민물고기를 안주 삼아 드시는 그 습관이 바로 여러분의 간과 뇌, 그리고 척추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술이나 식초가 기생충을 막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은 버리셔야 합니다. 기생충을 죽이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오직 충분한 가열뿐입니다. 지금까지 소주가 소독제가 될 것이라고 믿으셨다면 이제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술이 기생충을 잡는다는 생각은 꽝입니다. 네,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뇌리에 이 사실을 강력하게 새기기 위해 지금 댓글창에 꽝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적는 그 한 글자가 잘못된 상식을 깨뜨리고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댓글창에 꽝이라고 적으셨다면 이제 저녁 식탁으로 넘어가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이자 최악의 뼈도둑을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하루 중 가장 풍성해야 할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의 피로를 풀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밥도둑이자 국민 반찬으로 불리는 이 음식이 사실은 여러분의 뼈를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유기식품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할 차례입니다. 하루 중 가장 풍성하고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뼈를 노리는 6번째 암살자가 식탁 한가운데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입맛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 바로 밥도둑이라 불리는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이 오늘 제가 경고할 뼈를 녹이는 식품 유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음식을 밥도둑이라고 부르시지만 저는 감히 뼈도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짭조름한 간장에 숙성시키거나 매콤한 양념에 버무리면 비린내도 사라지고 살이 탱글탱글해져서 정말 맛있게 드실 것입니다. 게다가 게 껍데기에는 키토산이 많고 속살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뼈에 좋은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이나 시장에서 사드시는 게장은 대부분 익히지 않은 생물게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게 속에 숨어있는 폐흡충과 각종 기생충, 유충들이 간장이나 양념의 염분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이 짠 간장에 며칠씩 담가두면 소독이 되어 기생충이 죽을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실험 결과 고농도의 염분 속에서도 기생충은 스스로 보호막을 형성하여 최대 한 달까지도 생존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기생충들이 여러분의 입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녀석들은 소장에서 부화하여 장벽을 뚫고 복강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횡격막을 뚫고 폐나 척추 그리고 뇌까지 이동합니다. 특히 뼈 건강과 관련하여 치명적인 이유는 이 기생충들이 여러분이 섭취한 칼슘과 비타민, B12의 흡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가뜩이나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 뼈가 약해지는데
기생충이 그나마 남은 영양분까지 모조리 빼앗아가니 뼈는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뼈의 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마치 수세미처럼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한 65세 여성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게장 마니아로 불릴 만큼 유명 맛집을 찾아다니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게장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거실에서 아주 살짝 미끄러지셨는데 엉덩이 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통 그 정도 충격이면 멍이 들고 말았을 텐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 나이가 93세 노인보다도 더 앙상한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척추 주변 근육 속에 석회화된 기생충의 흔적들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생충이 일으킨 만성염증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자극하여 뼈를 스스로 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게장의 엄청난 나트륨은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여 기생충과 합세해 여러분의 뼈를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이분은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도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신세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밥도둑이라 부르며 맛있게 드셨던 그게 한 마리가 여러분의 노후를 휠체어에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왜 밖에서 함부로 게장을 사 먹지 않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위생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속살 안에 숨겨진 기생충을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로 게장이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영하 35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 처리된 제품을 드시거나 아니면 찜으로 푹 쪄서 익혀 드셔야 합니다. 생게를 간장에 담가 먹는 전통 방식은 냉장 기술이 없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는 여러분의 뼈를 담보로 잡는 러시안 룰렛과도 같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이 위험한 뼈도둑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위험한 음식이 우리 식탁에 아무렇지 않게 올라온다는 사실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음식이 뼈를 녹이는 독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독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독이라는 글자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생명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 몸에 혹시라도 들어왔을지 모르는 기생충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배출하는 전문가의 취침 전 루틴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밤새 안녕을 지키고 다음날 아침 튼튼한 뼈로 깨어날 수 있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온 가족이 편안한 휴식을 취해야 할 밤 9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수행해야 할 저만의 특별한 기생충 차단 의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루 혹시라도 여러분의 몸속으로 침투했을지 모르는 기생충을 마지막으로 걸러내고 여러분의 뼈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입니다. 제가 72살 김할머니에게만 살짝 알려드려 효과를 톡톡히 보았던 비법은 바로 50도 세척법입니다. 많은 분이 채소는 무조건 차가운 물에 씻어야 싱싱함이 유지된다고 믿으시지만 끈질긴 기생충알과 유충은 찬물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채소를 씻을 때 반드시 펄펄 끓는 물과 찬물을 1:1 비율로 섞어 만든 50도 정도의 물에 30초간 담가 두십시오. 이 온도는 채소의 숨구멍을 열어 수분을 흡수하게 하여 싱싱함은 되살리면서 기생충과 알에는 치명적인 열 충격을 주어 기절시키거나 채소 표면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특히 잎이 쭈글쭈글한 상추나 깻잎, 그리고 브로콜리 속에 깊이 숨어있는 미세한 알들을 제거하는데 이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장과 뼈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50도 세척법을 실천하겠다고 저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댓글창에 숫자 5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숫자 5는 기생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댓글을 남기셨다면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여러분의 도마를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아까 저녁 식사 준비 때 생선이나 닭고기를 손질했던 그 칼과 도마로 내일 아침에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줄 사과나 배를 깎아두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생충에게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오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생선이나 육류에 붙어있던 미세한 유충들은 칼자국이 난 도마의 깊은 틈새에 숨어 있다가 다음 식재료인 채소나 과일로 옮겨가 여러분의 입속으로 직행합니다. 귀찮더라도
반드시 육류용과 채소용 도마를 색깔별로 철저히 구분하여 사용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펄펄 끓는 물을 부어 도마 틈새까지 소독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누워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해 보십시오. 만약 항문주위가 스멀스멀 가렵거나 낮에는 괜찮던 무릎과 허리 그리고 척추 마디마디가 밤만 되면 쿡쿡 쑤시며 뼈 안쪽이 저려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관절통이나 신경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 섭취한 음식 속에 숨어있던 기생충이 여러분이 잠든 사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뼈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독소를 뿜어내고 있다는 뼈의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주로 숙주가 잠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습성을 가지고 있어 밤의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진통제만 드시고 잠이 드신다면 내일 아침 여러분의 뼈는 오늘보다 더 늙고 약해져 있을 것입니다. 김할머니도 바로 이 밤 시간에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셨고 제가 일러드린 대로 침구류를 일광소독하고 구충제를 올바르게 복용하셨기에 지금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야말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 어떤 비싼 영양제나 주사보다 여러분의 뼈를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지켜주는 생명줄임을 명심하십시오. 긴 하루가 저물고 이제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실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 기상부터 잠들기 전까지 시간대별로 짚어드린 뼈를 녹이는 기생충 차단 루틴이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모르고 드셨던 음식들 때문에 혹시 내 몸도 이미 망가진 것은 아닐까 하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만 해준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아 기억하기 힘드시다면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채소는 반드시 50도 물에 세척한다. 둘째, 민물개와 가재는 무조건 푹 익혀 먹는다. 셋째, 육류용 도마와 채소용 도마를 철저히 분리한다. 이 3가지 황금 원칙만 종이에 적어 냉장고 앞에 딱 붙여두시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뼈는 기생충의 위협에서 벗어나 매일매일 더 단단해지고 젊어질 것입니다. 저를 찾아와 울먹이셨던 74살 이 할머니는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 조언을 철저히 따르시고 불과 3개월 만에 지긋지긋한 항문 가려움증과 뼈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손주들을 번쩍 안아줘도 뼈가 아프지 않다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10위부터 6위까지의 식품들은 주로 뼈를 녹이는 수준이었지만 다음 2편에서 공개할 5위부터 1위까지의 식품들은 그 위험성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적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내가 그동안 모르고 먹었던 음식들 때문에 내 몸이 이미 망가진 것은 아닐까 하며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몸은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만 해준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바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채소, 50도 세척과 도마 분리하기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뼈는 매일매일 더 단단해지고 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늘 공개한 식품들은 주로 뼈를 녹이는 수준이었지만 다음 2편에서 공개할 5위부터 1위까지의 식품들은 그 위험성의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뼈를 넘어 뇌를 직접 공격하여 기억을 지워버리는 뇌먹는 기생충부터 장 속에서 무려 10m까지 자라나는 괴물 같은 기생충이 숨어있는 식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망의 1위 식품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는 국민 음식이라서 의사들조차 그 정체를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더 충격적인 진실이 담긴 다음 2편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걱정 없이 편안한 밤 되십시오.